여러분, 누군가 시비를 걸어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참고 넘어가거나 때로는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감정의 소모를 불러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의 평온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부당한 시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말은 짧지만 그 힘은 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단단한 태도를 담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태도가 곧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평온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찾아 파고들고 여러분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들을 반응을 먹고 사는 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감정적인 반응, 즉 동요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말은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내면을 시험하려는 교묘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방법인가요? 그렇게 해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와 같은 말들은 여러분을 흔들기 위한 미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종종 여러분의 자존감을 훼손하거나 여러분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여러분의 관심이든 혹은 그들의 불안정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함이든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여러분의 정신적 평온을 깨트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시도에 너무 쉽게 휘말린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말에 즉각적으로 변명을 늘어놓거나 자신의 감정을 격정적으로 증명하려 애쓰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상대방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감정적인 반응을 통해 자신의 시비가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하고 더욱 과감하게 여러분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내면이 불안정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반응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면 그들은 만족하고 여러분이 화를 내면 그들은 이긴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공격성은 사실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열등감이나 불안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적으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작정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맞서 싸워야 할까요? 저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되 무너지지 않고 맞서되 감정을 잃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시비는 여러분이 흔들릴 때 비로소 성립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시비는 허공을 때리는 주먹과 같아집니다. 마치 강한 바람에도 굳건히 서 있는 바위처럼 여러분의 중심이 단단하다면 어떤 시비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이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침착하고 단호한 태도는 말없이도 상대방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시도는 단지 여러분의 중심을 시험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적 강함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비를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참으면 편하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만을 담고 있습니다.
참는 것이 지혜로운 때도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옳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시비를 참고 넘어간다면 상대방은 내가 이겼구나,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무너진 경계는 다시 세우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관용을 약점으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을 넘는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인내심으로 비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존중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만한 존재로 여기게 되고 그의 의견은 무시되며 그의 존재는 가벼워집니다. 그는 참음으로써 일시적인 평화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의 존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직장 내 관계에서도 흔히 목격되는 현상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부당함을 감수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고 더욱 힘든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품격 있는 행동이지만 후자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시비를 참고 넘어가면 상대방은 학습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말해도 반격하지 않는다. 이 학습은 반복되고 여러분은 점점 더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참는 것이 하나의 선택지였지만 나중에는 참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저는 성숙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불만이 쌓여가고 자존감은 서서히 잠식되어 갑니다. 인간관계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쪽이 계속해서 밀리기만 한다면 관계는 수직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존중은 사라지고 습관적인 무시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코 건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의 내면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비롯된 강인함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까지 참아야만 할까요? 상대방의 일시적인 기분을 위해 여러분의 존엄을 포기해야 할까요? 참는 것이 미덕인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했을 때에만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강요된 참음은 미덕이 아니라 일종의 폭력입니다. 스스로에게 가하는 정신적 폭력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정신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싸워야 할까요? 소리를 질러야 할까요? 그것 또한 진정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싸움은 또 다른 감정 소모를 낳고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묵자는 모든 일을 싸움으로 해결하려 하면 상대는 더 강한 적으로 변해 맞서오므로 갈등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답은 여러분의 경계를 명확히 세우는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그 말은 싸우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부당한 시도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감정 없이도 단호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격이 아니라 자신의 주권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말, 지금 꼭 해야겠습니까? 이 한마디는 싸움이 아닙니다. 질문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질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경계를 세우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장이 강력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행동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시비를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례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거울을 들이미는 행위와 같습니다. 지금 꼭 해야겠습니까? 이 물음 앞에서 상대방은 잠시 멈칫하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되므로 질투심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시비는 종종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위에 서려는 심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의 이러한 무의식적인 시도를 자각하게 만들고 자신이 보인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 없이 경계를 그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분노나 공격적인 태도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단지 상대방의 말이 적절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감정이 실린 말을 하면 상대방은 즉시 방어적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담담하게 물으면 상대방은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공자는 화를 내지 말고 차분하게 대화해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그러한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태도는 상대방의 감정적인 동요를 가라앉히고 이성적인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문장은 존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나는 당신의 놀림감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타인에게서 존중을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사용하면 예민하게 보일 수 있고, 너무 늦게 사용하면 이미 관계가 무너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적절한 때입니다. 그 순간 망설이지 말고 차분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에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신호가 올 때가 바로 적기입니다. 어조 또한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싸우려는 말이 아닙니다. 목소리는 낮고 말의 속도는 천천히, 눈은 흔들리지 않게,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워야 합니다. 화난 얼굴도 비웃는 얼굴도 아닙니다. 다만 진지한 물음을 던지는 얼굴이어야 합니다. 스티븐 R. 코비는 듣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이다라고 했지만 때로는 말하는 태도 또한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침착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더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상대방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물러설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물러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도가 간파당하는 순간 그들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감정을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전하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말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조금 더 직접적입니다. 상대방의 숨겨진 의도를 묻는 것은 그들의 공격성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묵자는 소인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소인은 옹졸함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이 소인의 행동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각하게 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비꾼은 이러한 의도를 묻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도는 명확하지 않거나 말하기 부끄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별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와 같은 대답이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상대방은
스스로 자신이 부당한 행동을 했음을 인정한 셈이니까요. 이 질문은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더 이상의 부당한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문장은 이것입니다. 이 대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 질문은 관계 자체를 재정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화의 본질과 목적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말은 공격도 방어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상대방은 냉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인 동요가 가라앉고 불필요한 충돌이 멈추게 됩니다. 공자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원활한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질문은 관계의 본질적인 목적을 상기시키며 건설적인 대화로 나아갈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저는 이 세 문장을 품격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존중을 요청하는 품격 있는 방식입니다. 이 세 문장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기억하십시오. 말은 짧을지라도 그 무게는 깊습니다. 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보다 더 큰 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해도 태도가 흔들리면 그 말은 힘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말이 짧을지라도 태도가 단단하다면 그 말은 깊은 울림을 남기게 됩니다. 공자는 자신의 결점을 먼저 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내면의 성숙함과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약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요한 목소리로 그 말, 지금 꼭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단단한 중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태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정 없는 단호함입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선을 긋고 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품격은 화려한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단단함이야말로 어떤 시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존중하기를 바라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경계를 명확히 알고 있으며 그 경계를 넘는 이에게 침착하게 선을 긋습니다. 자기 존중감은 모든 건강한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타인에게도 존중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변명하는 모습을 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감정을 보이면 상대방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대응하십시오. 이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야 안젤로는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준 감정은 영원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어기제입니다. 감정적인 동요를 최소화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침묵의 힘을 아십시오. 모든 말에 일일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시비를 걸 때 여러분이 아무 말 없이 그를 고요히 바라보면 상대방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침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왜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지 스스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침묵은 그 자체로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넷째,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십시오. 시비를 거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결국 시간 낭비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 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불필요한 싸움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만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자신의 행복과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이는 타인의 시비에 휘둘려 스스로를 잃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중심을 지켜 자신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중심이 있는가 없는가? 중심이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로 싸우지 않으면서도 태도로 존중을 얻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단단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말로 이길 수 있지만 태도로는 더 큰 신뢰와 존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무너지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고 여러분의 경계를 세우며 여러분의 품격을 잃지 마십시오. 말은 단호하게, 태도는 고요하게.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국 여러분을 존중할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말되 무너지지도 마십시오.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평온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한마디, 그리고 이 태도는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무례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감정 해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선을 긋는 사람은 결국 존중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태도를 지키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평온을 흔들려 할 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무너지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조용하지만 단단한 품격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영상을 만드는 귀한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